네,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지정하죠. 이게 이제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등장하는데요. 네, 지정권자가 중요합니다. 계속 지정권자가 이제 뭐 인가, 승인, 검사 모든 것이 이제 지정권자가 다 하거든요.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 군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네,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정권자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있는데 시도지사 또는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둘리상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런 때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협의하여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이 부분, 예외 부분이 이제 시험에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 국가가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둘리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보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등등등.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암기를 해야 이 관련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으니까요. 암기 코드를 이렇게 정해서 중국 공정 30만 둘천제. 네, 중국도 동북 공정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중국 공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당 30만 원 받는 두 천재가 중국 공정을 한다. 그 관할은 국토부 장관이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암기 코드를 따서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 중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둘리상에 걸치는 경우, 천재지변인 경우,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3번에 해당하는데,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장을 말하고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가철도공단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67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산업부 장관이나 그런 장관들을 말하겠죠. 자, 그렇게 이 부분 꼭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원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 제한 시에는
이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합이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제한의 예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네, 틀리죠.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서류의 제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지정 제안의 동의.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제한하는 단계니까요. 그리고 제한하는 단계이므로 역시 도시개발조합은 해당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제안을 받으면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하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고요. 국계법에서는 제안 받으면 45일 안에 통보했죠. 그리고 30일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13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 것을 유의하시고요. 이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을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나뉩니다. 도시지역 안은 주, 상, 공, 녹이 있겠죠. 그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도 녹, 보, 생, 자가 있는데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여기에 이 보존녹지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요 규정 내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는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도시지역보다 훨씬 넓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요 도시지역 안에 이 규정을 위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규모, 도시개발구역의 알바비를 생각하면서 주상생자는 1만원, 이 주상생자 알바비가 1만원인데 이 공업지역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3만원을 줘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 알바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숙달됐겠어요. 그래서 10만원을 준다. 주상생자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원. 근데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패스하시고요. 면적 기준의 적용 제외, 추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이러한 면적 기준이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 개, 지. 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시행지구의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방제지구 등이 포함된 경우로 합니다. 네,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협의, 심의, 지정고시,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이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인 것 알아두시고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의무사항이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또 협의, 도시개발구역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네, 이 지정 절차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고 시험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쭉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및 추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즉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통과하고요.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또 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 행위의 일반적인 허가 대상 외에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런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이거 개발행위 허가 때 봤던 내용과 일단 비슷하죠. 똑같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건공, 토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행위의 일반적인 허가 대상 외에 추가되는 것이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 및 식채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토지 합병은 안 들어가죠.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닙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보면 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등은 뭐 허가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설 건축물이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발 행위 허용 대상이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그런 것도 외에 뭐 생산에 직접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강리 공작물의 설치, 비닐하우스 같은 거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또 뭐 토석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가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관상용으로, 말 그대로 관상용으로 임시로 식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인데, 단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경작지에서 심는다는 건 그것이 임시로 심는다 할지라도
보상을 노리고 심거나 아니면은 판매용으로 식재를 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보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행위, 재해복귀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 국계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응급조치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거 알아두시고요.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신고 조항이요. 자, 그리고 기득권 보호도 역시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이미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에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미 착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구역에서 착수한 자 나왔죠. 기득권 보호, 착수한 자의 기득권 보호. 그때 어떻게 나왔나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또 시가화 조정구역은 착수한 후에 이미 계속 진행하고 착수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개발법과 또 다음에 나올 정비법에서 기득권 보호는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었죠. 수시 착수 3개월 이내 신고, 개정 30일 내 신고, 수시 착수 3개월 신고, 그게 개정되어서 30일 내에 신고한다 라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해제. 자, 각각의 이제 원칙과 예외에 해당되는 해제 사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 일률적으로 뭐뭐의 다음 날입니다. 뭐뭐의 다음 날부터 해제가 된다는 것. 원칙적인 사항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예요. 그래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죠.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요. 그런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쭉 진행돼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가 끝이라는 셈인 거고요.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이 이제 실제적인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역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밑에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잠시 나눠두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자, 이때부터 다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각각 3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00만 평이니까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간도 좀 넉넉히 줍니다. 각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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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을 준다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일 공고일에가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지정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정 전에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당된 경우에는 그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환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